코레아인의 모습, 코레아의 거리. 1. 좁고 불결한 도로. 부산에서 받은 코레아의 첫인상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니었다. 거리는 좁고 불결했고 가옥은 낮고 볼품없었다. 일본처럼 상점이나 눈길을 끄는 오래된 사찰도 없었다. 사방에서 악취가 풍겼으며 집집마다 버린 쓰레기가 쌓여있고 측은한 모습의 개들이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다. 여기저기에 말라붙은 하수도가 있는데 끈적끈적한 바닥에서 온갖 종류의 오물들이 썩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머리가 덮얼덮얼한 애들이 놀고 있었는데 어제그제 세수한 얼굴은 결코 아니었다. 도로 청소는 오직 견공의 식욕. 코레아 사람들은 개를 아주 많이 기른다. 개를 키우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이고 개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대문에는 개구멍이 항상 마련되어 있다. 이들 개들의 역할은 거리 곳곳에 널린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이다. 그걸 알고 사람들은 쓰레기나 인분을 함부로 거리에 버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견공의 청소는 겨울철에 보다 깔끔해지는데 이때는 내다버린 쓰레기가 별로 없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3. 소문난 부잣집에도 악취가. 하루는 부자로 소문난 고관댁에 초대를 받았다. 한양에서도 매우 덕망이 높고 지체가 높으신 분의 집이었다. 하지만 이 방문은 나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다 주었다. 이 뜰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하수가 악취를 풍기며 길 밖을 향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달구지 사건. 서울 골목들은 서로 비슷해 분간하기 쉽지 않고 마치 미로처럼 엉켜 있어 골목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사방이 담과 하수도였고 곳곳에서 연기와 악취가 났다. 어떤 곳은 좁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소나 말에 달구지가 만나거나 가마가 지나칠 때면 몸을 담에 찰싹 붙여야만 했다. 한 번은 옴짝달싹 못하고 아주 갇힌 몸이 되었다. 앞에 한 무리의 소달구지들이 나무찜을 싣고 다가오고 있었고 뒤에도 소달구지가 오고 있었는데 양쪽이 서로 지나칠 수 있는 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쪽에서 양보를 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그랩스트. 헐. 달구지 주인들은 꽤 오랫동안 누가 양보할 것인지에 대해 말다툼을 벌였으나 결판이 나지 않았고 얼른 비켜. 네가 비켜. 땅바닥에 주저앉아 담뱃대를 꺼내 물고 느긋이 협상을 시작했다. 마침내 결판이 났으나 이제는 무슨 수로 이 좁은 골목에서 달구지를 돌리느냐가 문제였다. 따라서 시간이 한동안 지체되었고 골목길에서는 달구지를 돌리느라 질러대는 소리로 온통 떠들썩했다. 달구지 주인은 소의 채찍질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좁은 골목 사이로 소가 쉽게 돌아서기는 힘들었다. 주막에서의 숙식. 온돌방. 대구의 한 주막에서 숙식을 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고 오물과 마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구석에 있는 호롱불은
심지가 고르지 않아 그을음을 냈고 진흙 방바닥은 딱딱하고 뜨겁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코리아의 모든 주택은 이런 온돌 구조였다. 온돌은 창문만 열어놓지 않으면 오랫동안 보온이 되어 상당히 편리했으나 겨울 동안 실내에는 신선한 공기가 너무 부족했다. 엄청난 난방비. 코리아 사람들은 밖에서는 옷을 겹겹이 포개 입고 밤에는 펄펄 끓는 방바닥 위에서 빵처럼 구워지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다. 땔감으로는 건초, 나뭇가지, 마른 나뭇잎, 가축의 배설물 등 가리지 않았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불을 떼는데 적당한 연료가 부족한 탓에 연료비가 엄청나게 들어서 도시의 경우 1인당 수입의 4분의 1이 난방비로 소비되는 게 보통이었다. 코리아인들의 엄청난 식사량. 주막에서 식사를 나름 충분히 했다고 싶었는데 주모, 와 이것밖에 안 먹습니까? 코리아인들은 내가 너무 적게 먹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알고 보니 코리아인들은 매 끼니 엄청난 양을 먹어치우고 결과적으로 소화장애의 어려움을 자주 겪고 있었다. 코리아인들의 식문화. 코리아 사람들은 생선, 육류, 채소를 막론하고 날 것으로 자주 섭취한다. 이 나라에서 개고기는 별미로서 인기가 좋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가볍게 손질한 후 털째 구워지며 내장도 고기와 마찬가지로 인기가 좋아 버릴 게 전혀 없었다. 서울의 위용. 태양은 서울에만 뜬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한 나라의 수도는 그 위용을 갖추고 있기 마련이다. 스웨덴에서도 수도 스톡홀름에 사는 사람들이 나라를 스톡홀름과 시골로 구분하는 것처럼 서울 토박이들도 코리아를 서울과 시골로 나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스웨덴 시골 사람들은 이에 항의를 하는 반면 코리아 시골 사람들은 이를 기꺼이 수긍한다는 것이다. 태양은 서울에만 뜨는 것이고 지방은 늘 그늘에 가려져 있다. 모든 코리아 사람에게 서울은 죽기 전에는 한번 가봐야 할 성지였다. 서울의 눈부신 영화보다 더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파리나 런던의 찬란함을 늘어놓고 뉴욕의 고층 빌딩에 대해 침을 튀겨가면서 자랑하더라도 코리아인들이 꿈에 그리는 서울의 대로와 성곽과 장엄한 성문들, 임금이 사는 대궐, 우아한 시민들 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서울말. 코리아에서 사투리는 지역적으로만 사용되고 이해되는 반면에 서울말은 중국의 만다린의 경우처럼 이 나라 어디에서나 통용된다. 물자가 풍부한 도시. 서울로 항상 생필품들이 풍부하게 공급되므로 전국이 빈곤에 허덕인다 할지라도 서울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방에는 도적이 빈번히 출몰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약탈하지만 서울 내에서는 개인의 안전도가 비교적 높다. 지방 백성들은 과세 부담이 큰 반면 서울 사람들은 완전한 세금 면제를 받는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나 이 기자의 시각이다. 서울의 수공업자나 상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조합을 형성하여 이익을 도모하고 있지만 지방의 수공업자나 상인들은 그런 제도가 전혀 없어서 관료와 양반들의 권력 남용에 대처할 방도가 없다. 승려가 없다.
서울에서 승려를 보기는 매우 힘들다. 승려는 사대문 안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무당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서양인들이 봤을 때 서울은, 하지만 이 나라 백성들이 그토록 대단한 도시로 생각하고 있는 서울은 서구인들이 보기에는 결코 대단한 모습이 아니었다. 사실 서울은 일본이나 중국의 작은 도시와 비교해 보아도 볼만한 구경거리는 별로 없고 있더라도 보잘것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